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과 스포츠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는 닥터우 TV입니다. 네, 계속해서 올림픽 에피소드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은 그리스 본토 여러 도시 국가들 뿐만 아니라 지중해에 퍼져 있는 여러 섬들 식민지에서 대거 몰려들은 그런 스포츠 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우스 신에게 바쳐지는 제사로 한 5일 정도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전에 참가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지도자라든지 또 심판들, 그런 사람들이 일단 제우스 상 앞에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제우스 신전에서 공명정대한 그런 제전이 이루어지게끔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피아 제전을 주관하던 측에서는 이 제전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게끔 특별한 노력을 했습니다. 제전이 열리기 10달 전부터 귀족들 가운데 명망 있는 분을 감독관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 감독관 이름이 헬라노 디카이라는 이름인데, 헬라노 디카이들은 제전이 열리는 그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제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합숙소에서 훈련하는 그 기간에도 관리 감독을 합니다. 특히 또 경기에 참가하는 그런 선수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이 감독관인 헬라노 디카이의 접촉을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일 경우에 매우 엄한 벌을 내려서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헬라노 디카이의 임기는 단임입니다. 중임이 아니죠. 그래서 한번 그 제전에 참가한 그런 감독관은 다시는 또 그 제전에 감독관으로 참여할 수가 없게끔 그런 부정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2020년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최숙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수가 수많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려서 못 견디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지도자의 폭행 사건을 보면서 이 변하지 않는 이 체육계의 폭력 습관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0년 6월 26일 철인 3종 국가대표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당시 이제 22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이 선수가 메시지를 남겼죠. 엄마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경찰, 검찰, 대한체육회, 그리고 대한철인 3종 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인권 침해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회의와 합의만 종용당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체육계의 인권 침해 사건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었죠. 그리고 일명 최숙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스포츠 윤리 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6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가혹행위를 이어온 김규봉 전 감독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함께 또 재판에 넘겨진 주장 선수에게도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김 전 감독은 2013년 1월부터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 선수단 감독으로 일하면서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17살이었던 최숙현 선수의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운동화로 선수의 뺨을 때리고 또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그리고 또 성인이던 선수들도 대걸레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힘껏 내려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해서
수년 동안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죠. 또 다른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 4월 27일에 이 K리그2,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프로축구는 K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K1 리그가 있고 K2 리그, K3 이렇게 쭉 나가는데 K1 리그라면 이제 최상위의 프리미어 리그를 얘기를 하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K2 리그인데 이 승강 제도가 있어서 해마다 K1에서 K2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K2에서 K1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김포 FC라는 K2 리그의 팀이 있는데 김포 FC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팀이 있어요. 언더 18, 그러니까 18살 이하에 있는 선수들의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 이름이 그 당시 16살인 정우림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고인은 당일 새벽 2시에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경찰은 자살로 종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살을 선택을 했을까? 이 어린아이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카카오톡에 코치 2명, 그리고 선수 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차별과 폭력의 자살, 그리고 살인 충동을 느꼈다 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이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평소 그 부모님한테는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꺼낸 적이 없던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정작 유서에는 나는 단 한 번도 웃는 게 진심인 적이 없었다며 부모의 가슴을 도려내는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를 벌였죠. 그 조사를 통해서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의결을 했고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공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가해자로 지목된 골키퍼 코치에게는 자격정지 3년, 다른 코치와 감독에게는 자격정지 2년, 그리고 중학교 시절 감독과 선수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대전과 김포 FC와의 경기에서 대전 서포터즈가 이 해당 선수를 추모하는 걸개를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 축구계의 최고의 핫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그 손흥정 감독 등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손흥정 감독님과 또 그의 아들 송흥윤 수석 코치 그리고 또 다른 코치 등 3명이라고 합니다. 의심받는 폭력 형태는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인데 대부분 언어폭력은 송 감독이 행했고요. 신체적인 폭력은 코치들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스포츠 지도자들이 이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도자와 선수들 사이에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가? 말로 해서는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이렇게 폭력을 좀 많은 욕설을 퍼붓고 또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도자들 대부분은 그들이 선수 생활, 어려서부터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 자기의 그 지도자들한테 그런 언어적과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렸을 때에 엄청나게 맞으면서 운동을 했어도 아주 훌륭한 선수로 자라는 경우에 그 선수가 지도자가 됐을 경우에 그 지도자는 그런 언어적이거나 신체적 폭력을 하지 않는 지도자들도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폭력을 그토록 집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실력이 없는 지도자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말로 가르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게 되면은 욕설을 퍼붓게 되고요. 또 그래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기합을 주게 됩니다. 기합을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죠. 학원 스포츠, 즉 학교는 물론 또 학부모에게도 성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또 체면이 서지 않게 됩니다. 결국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태의 그 기저에는 성적 만능주의 그리고 또 성적 지상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라나는 유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또 성인들에게도 운동 습관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또 건전한 여가를 즐기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이러한 운동과 스포츠는 그런 몸과 마음을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것의 교육 형태가 바로 체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대 올림피아 제전이 열렸던 당시에도 승리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또 부정이 또 저질러졌지만 주최 측에서는 이 제전이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그리고 어떤 부정이나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치러지게끔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감독관 헬라노 디카이의 제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경기에 임박해서 올림피아에서 합숙하는 그런 선수들의 기량과 체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수와 코치들의 행태와 그 다음에 성격, 도덕성까지 파악하는 게 헬라노 디카이의 주된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지금 오로지 승부에 집착을 하고 또 온갖 반칙을 일삼으며 또 성공을 빌미로 제자를 폭행을 하고 이를 방관하는 그런 기관들을 보면서 건강한 신체 못지않게 또 건강한 정신까지도 강조한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고대 그리스인들의 가치관을 생각하면 경외스러울 따름입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